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병원연 족토마이 해를 맞아가지고 오늘 신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작년에도 어쨌든 어떤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를 따라가는 우리 JLJ 수도권 특파원단 정경숙 부장님과 저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예, 이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어떤 민선 4기 최민호 시정을 좀 돌아보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의회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관련된 국비 77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 지방선거를 앞둔 부적절한 시기, 일회성 박람회의 지속 가능성과 불투명한 경제적 효과 등을 이유로 관련 시예산 편성을 삭감했고 이에 대해 우리 시장님께서는 6일간의 단체 투쟁을 하셨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우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국제 공인을 받고 기재부에 예산 지원을 받는 그 충남의 안면도에서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그거는 아주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시작을 했고 또 기재부나 또 행안부나 똑같이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우리는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고요. 더더구나 올해 4월 달에 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우리 세종 시민들도 그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구경 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세종시에도 열렸더라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로는 더 유리하죠.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거기 가서 구경을 하게 된다고 할 때 제 마음은 좋지 않죠. 그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원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가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맨 먼저 추창을 했는데 지금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시작했던 세종시는 좌절이 되고 그리고 후발로 따라왔던 자치단체들은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쉬움이 더해지죠. 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말씀하셨던 대로 공동 개최 예정이었는데 태안국제정원 국제원예치유 박람회는 올해 4월 추진 예정이고 이 태안 박람회는 더더군다나 우리 시장님께서 충남도청에 재직할 당시에 추진해 오던 그 태안 꽃박람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정원 박람회 무산과 달리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는 정사 추진되는 것에 대해 세종시의 관광 정책적 측면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사실 안면도는 제가 해봐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건 정원 개념은 아니죠. 꽃박람회라든가 원예 박람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정원 박람회라고 한다면 우리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이나 정원 기반으로 하는 박람회가 저는 정말로 그게 진실한 의미의 정원 박람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안 거하고 우리 거하고 좀 내용도 다르고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 충청권에서 그런 차별화된 그리고 각각의 그 다양한 박람회가 열린다는 건 오히려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의회에서 여소야대 구조를 가진 것은 세종시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러한 여소야대 정치 구조가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비축제와 같이 이 시장님께서 주력으로 추진해 오시던 그런 문화적 관광정책 등이 제약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란 늘 타협, 협치, 절충의 산물 아니겠어요? 우리도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그런 절충과 타협과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손뼉이 한쪽 손만으로 소리가 나지 않듯이 저도 그런 노력을 했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었으면 원만하게 처리됐을 일인데
저쪽에서는 너무나 강경하게 당론을 정해가지고 뭐 무조건 말하자면 100 아니면 0이다라는 식으로 전액 삭감을 하니까 절충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못내 아쉬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절충안도 냈어요. 비축제도 예산을 좀 규모한다든가 또는 정원 박람회도 나중에는 그러면 4월이 아니라 10월에 하자. 이런 대안도 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산이 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서 하자.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대토론회를 열자. 이런 것들도 다 무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협치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협치라는 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아직까지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소야대는 반대로 짚으면은 야당에 대한 설득 및 소통 부족이라는 반대 논리로 바뀌고 그래서 시장님에 대해서 지방의회 대야 소통 정책, 정부 라인 보좌 실패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뭐 비판이 있다면 그런 비판대로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를 회고해 보면 저희들 저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국장들 우리 직원들도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도 조정할 수 있다. 또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나중에. 그리고 말하자면 방법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좀 대안을 했지만 전액 전부 안 된다. 절충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었죠.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협치라는 건 양쪽이 같이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한쪽이 나를 설득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 이런 자세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이제 인천시장으로 계신 유정복 시장님 등과 1980년대 후반 내무부 지방자치법 제정추진단에서 직접 법안 마련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 주도한 장본인이죠.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 아버지라는 표현도 적절해 보입니다. 제정안 마련 당시에도 지방의회 정당 추천제를 반대하셨었는데 지방행정 수장으로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지방자치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치자치가 아니고 정치인들에 의한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정치자치가 아닌 생활자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정당 공천이나 정당이 개입하는 여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도 기초의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당 공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꾸 정치화되다 보니까 정당 공천이 없게 시작한 우리 선거도 나중에 정당 공천제를 다 받아들이게 돼서 지금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 지방자치가 중앙정당의 예속물인 것처럼 그리고 지방의회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공천에 예속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공천을 주는 정당 정치 또는 정당의 지도부에 더 거기에 목을 매는 것 같아서 그거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또 민선단체장 시대를 열고 그랬던 것이 1980년대 중반에 그 당시 내무부 지방자치제 실시 기획단을 만들어서 사실 우리 사무관 한 7~8명이 중심이 돼서 지금 오늘날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규칙 이걸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끔 했던 것이 이제 1987년, 8년, 9년 그때 준비를 해서 그 후에 1991년도에 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95년도에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게 돼서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적으로 볼 때 아직도 우리가 성숙도가 거기 이르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혼란도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든 민주주의든 주인은 국민이고 시민이고 지역 주민이거든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행정 권력이든 의회 권력이든 정부 권력이든 모든 것이 다 국민과 국가와 지역에 맞춰진다면은 어떤 그 기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라든가 집단 이기주의에 젖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민호 시장님께서 그런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뭐 세종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저는 최 시장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단식을 통해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시가 좀 정상화되고 또 시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세종 시민 여러분들 우리 최 시장님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 시장님이 그 말씀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때 지방자치 실시기획단에서 일할 때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두어서 추진했던 것이야. 우리가 그때 3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지방자치만큼만은 정치화시키지 말자. 중앙정치화시키지 말자. 생활자치를 표방을 해서 그 법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 바로 정당공천제만큼만은 지방자치에 도입하지 말자. 광역단체까지는 몰라도 기초자치단체는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지 말아서 정말로 정당이 선출하는 인물이 아닌 주민들이 선출하는 인물들이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치 모형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를 만들자. 아무래도 여성이 더 꼼꼼하게 지방 살림살이를 더 잘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초기 지방자치제에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또 세월이 가면서 공천제가 다시 또 도입이 되고 하다 보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제는 좋은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이 되고 정당에 대해서 예속되면 진정한 주민들의 소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우려했던 사항이 바로 30년 전에 저희들이 그걸 예측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현장에 제가 이렇게 있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